남쪽으로 몇 시간 달려왔을 뿐인데 바람의 냄새도 세상의 빛깔도 달라진다. 가는 데마다 수북히 쏟아져 있는 봄을 주우며 걷는 길. 산에 있으면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되게 단순하고 명쾌해지는 것 같아요. 산 밑에서 느꼈던 그런 저의 복잡한 고민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쌍홍문은 예전부터 신선이 살고 있는 금산 정상을 올라가는 선계로 올라가는 입구라고 얘기했었는데 계절과 세월이 내려앉아 이야기가 된 풍경을 만난다. 경상남도 남서쪽에 있는 남해군은 섬 같은 육지, 육지 같은 섬이다. 남해대교가 개통되면서 백길이 아닌 육로로 닿을 수 있게 된 지 수십 년이 넘었으니 사실상 육지로 봐야 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섬처럼 살고 있다. 그런데 다른 섬이나 바닷마을에선 잘 볼 수 없던 생경한 풍경이 이제 막 다다른 여행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산골짝 마을에나 있을 법한 다락논이다. 다락논은 바다를 향한 계단처럼 산비탈 층층이 포개져 있다. 험한 산길 애써 일군 주민들은 여기서 날 쌀이나 고구마, 마늘을 기다릴 테지만 여행자에겐 이때만 잠깐 눈 맞출 수 있는 유채꽃 노란 물결이 더욱 반갑다. 같은 다랭이 마을은 자연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면서 여기에 옛날에는 그 계단식 논으로 114층이라는 계단식 논으로 이렇게 산에서부터 바다까지 흘러내려 와 있는데 남해는 농지라곤 20% 정도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임야 비율이 가장 높은 섬이었다. 그러니 산 기슭 한 뼘조차 그냥 놀릴 수 없었을 터. 지금 이 동네는 그 바다가 가까이 있는데 네. 업이 발달하기보다 왜냐하면 파도가 세고 바람이 많이 불고 선착장을 만들어서 배를 접안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특이하게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동네이긴 하지만 업보다도 농업이 그래서 계단식 논을 이렇게 청청히 쌓아서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농촌 어촌이 아닌 농촌으로 이렇게 발달합니다. 천혜의 황금어장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가파른 산길 바위 하나하나 드러내 담을 쌓고 바닥에는 진흙을 바르고 물을 막아 한 떼기 또 한 떼기 그렇게 다져놓은 삶. 그 팍팍한 섬사리에도 이토록 짙고 향기로운 봄이라면 잠깐이나마 위안이 돼주지 않았을까. 여기 완전 유채꽃이 만발했어요. 냄새가 한마디. 일단 길이 이 꽃 사이로 가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다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저 멀리 섬도 보이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벽화도 직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이 꽃이랑 바다랑 이렇게 3단 색감이 있으니까 이거 되게 빨리 그려보고 싶어요. 내 머리에서 치워지기 전에 좋은 드로잉해서 하나 보내줘요. 네. 제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죠? 그럼요. 저는 다양한 공간의 그림을 그리는 벽화가 김강은입니다. 전공이 미술이지만 산과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 친화적 여행자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잘하는 게 그림이고 또 등산이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함께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전국에 있는 100대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드로잉을 하고 있는 100대 명산 드로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별,
그 아름다운 얼굴 하나하나를 자신의 두 눈과 작은 드로잉북에 모두 담고 싶다는 강은 씨. 환경운동, 봉사활동 같은 미술과 산행을 접목한 의미 있는 일들도 활발히 하고 있는 당찬 아가씨다. 갓발 디딘 싱그러운 청춘을 맞이하는 남해의 봄. 남해의 발해길은 그 푸릇한 봄을 사뿐사뿐 밟으며 걷기에 딱 좋은 길이다. 이제 우리 발해길 코스 시작점이에요. 네. 근데 발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발해? 무슨 뜻이에요? 발해라는 뜻은 그 우리 남해만 갖고 있는 사투리, 사투리요? 발해. 그러니까 하루에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딱 2번씩 져요. 치면 우리 어머니들이 밭에서 일하다 그 남는 시간에 바다에 나가서 갯벌에 나가서 조개 잡고 또 해초려 뜯고 거기서 뭐 낚시도 잡고 이런 했던 행위를 발해. 주민들이 발해하러 다니던 옛길이 8개의 구간으로 나뉘고 다랭이 지갰길, 앵강 다숲길, 화전 별곡길 같은 예쁜 새 이름이 붙었다. 그렇게 100여 킬로미터 발해길을 걷다 보면 이런저런 남해의 얼굴들이 다가왔다 멀어졌다 한다. 얘가 뭔지 알아요?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지? 천남성. 천남성. 우리 조선왕조 500년 실록에 임금님이 신하가 잘못해서 사약을 내릴 때 독약을 만들었던 그 약초 중에 한 종류. 되게 이국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바닥이 다 꽃잎으로 떨어져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꽃길만 걸어. 저기 네. 여기 뒤에 앞에 맞은 산 뒤에 큰 산 높은 산 네네, 저기. 저기가 이제 내일 갈 남해 갑니다. 아. 육지와 붙어 있던 시간보다 떨어져 산 세월이 훨씬 길었단다. 무태서 물길로 10리나 됐다던 그 옛날. 사람들의 눈엔 이 섬이 함부로 닿기 어려운 딴 세상 같았으리라. 조선시대 문인이 이곳을 두고 아득히 먼 한 점 신선의 섬이라 했다거나 진시황의 명을 받은 이들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금산의 바위길을 올랐다는 전설까지. 남해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옛 사람들이 여기를 얼마나 신비로운 땅으로 여겼는지 알 수 있다. 이게 석방령이에요? 석방염. 이렇게 석방령이 정확히 뭐예요? 석방염은 돌로 이렇게 제방을 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만조가 돼 있을 때 고기가 들어왔던 고기가 썰물이 되면서 이렇게 막 밀려 나갈 때 고기가 거기에 갇혀서 못 나가는 고기들 잡는 거. 그러니까 잡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나라의 우리 그 원시업 중에 하나. 석방염, 죽방염. 남해는 또 유명한 게 유명한 죽방염이 하나 있고 그게 석방염. 바다 건너에서 보는 풍경처럼 마냥 아름답거나 신비로울 수만은 없는 게 섬살이. 남해 사람들은 아름답지만 거친 자연을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그렇게 온몸으로 부대끼면서 살아왔다. 이 길이 우리 어머니들이 굴을 채취하고 갯바위에 나가서 미역을 뜯고 톳나무를 뜯고 하던 그런, 그러니까 애환이 많이 담겨 있는 길. 거의 석방염 이 자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 길을 왔던 우리 어머니들이 왔던 길. 이렇게 여기에 갯바위에 넣으려고 왔던 길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애환이 많이 담겨 있죠. 그리고 가슴도 많이 아픈 길이고
그렇죠.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노래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이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차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 되게 평소에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동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하면은 이제 막 그림을 막 그리고 싶은 그런 욕구도 생기고 그림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내일도 이제 금산에 가기로 됐는데 어떤 풍경이 저를 맞아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throughout the ages, down through the pages of history, just for this moment, this timeless moment, this wondrous moment of you and me. Did I not love you before this lifetime? Did you not hear my music? 이튿날은 자연스럽게 금산으로 길을 잡는다. Did I not meet 볼 것이 차고 넘쳐 보물섬이라 불리는 이 남해에서도 금산은 으뜸가는 자랑거리다. and now I'll leave you not forever. 강원 씨 어제 바랫길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 네. 길이 되게 평탄하고 또 꽃도 피고 이렇게 예뻐가지고 되게 잘 다녀온 것 같아요. 고려 말에 이 산을 찾으신 분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성계 장군입니다. 이성계 장군이 외구타보러 왔다가 여기 남해에 영험한 산이 있다 해가지고 이곳에 와서 백일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 그런데 백일기도를 드리면서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내 꿈이 이루어지면 이 산 전체를 비단으로 덮어주겠다. 그렇게 큰 약속을 합니다. 이성계는 얼마 후 꿈에 그리던 왕위에 오르지만 임금이 된다고 산을 비단으로 감쌀 재주가 생기를 만무. 대신 비단 금자를 넣은 새 이름을 하사했고 원래 보광산이었던 이 산은 그때부터 금산이라 불리게 됐다고 한다. 강원 씨는 어떻게 이렇게 산을 좋아하게 되셨어요? 아, 저는 미술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좀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설픈 사회인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하면서 집에 있으면은 눈치가 보이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을 가자니 돈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등산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을 이제 처음으로 지리산을 그렇게 우연하게 오르게 됐는데 그때 그 지리산행이 정말 저한테는 좀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제가 잊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 간과해왔던 그런 순수한 감정들이 그때 막 엄청 크게 다가오고 뭐 그 산에 있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엄청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이가 적다고 고민의 크기도 작은 건 아니다. 아이에서 진짜 어른이 돼가는 청춘기의 통과 의례. 온갖 걱정으로 혼란스럽던 그 시절에 산은 단순한 행복을 찾게 했다. 오르막길에선 흠뻑 땀을 흘렸고 그 땀을 닦아주는 바람엔 답답했던 가슴까지 맡길 수 있었다. 항상 머리 위에 있었을 똑같은 하늘을 벅찬 감동으로 올려다보게 된 어느 순간부터
강은 씨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색을 불안하게 상상하는 대신 지금 내 주변의 선명한 빛을 보고 듣고 그리기로 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금산에 이맘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잠깐 감으시면은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들리시죠? 네. 꿀벌 소리입니다. 아, 지금 위에 보시면 3번 나무가 꽃이 폈지 않습니까? 네. 이 3번 나무가 금산에 되게 많은데 3번이 꽃이 피면은 꿀벌들이 이제 봄 준비하러 꿀 따러 온 겁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날아다니는 꿀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comes the sun. Do-do-do-do. Here comes the sun, and I say it's alright. Here it comes. 벽화일이 되게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노동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것도 있는데 직장에 이제 얽매여있는 친구들은 여행 같은 걸 잘 못 가고 하니까 저를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자유 시간이 많기도 하고 이제 일을 조정하면은 긴 여행도 다녀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저도 그런 안정적인 게 꼭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지금 당장에는 조금 불안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똑같이 걷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보면서 직접 길을 만들기도 하는 거니까. 남이 가지 않은 길,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길에서 무엇을 얻게 될지 궁금해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조금 더 재밌어진다.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네. 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쌍홍문에 도착했습니다. 와. 드디어.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쪽으로 여기서 남해 바다를 한번 봐보십시오. 와. 오늘 정말 날씨도 너무 좋고 시야가 정말 끝내주네요. 수평선이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 적이 지금까지 이제 힘들게 올라온 곳은 우리 인간들이 사는 속세 그리고 이 쌍홍문을 지나면은 이제 선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쌍홍문은 예전부터 신선이 살고 있는 금산 정상을 올라가는 선계로 올라가는 입구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 위에 보리암이 있어서 보리암의 일주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는 금산에 오르다 이 동굴을 지났고 그 모습이 쌍무지개를 닮았다며 쌍홍문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와. 역시 성계로 가는 길은 보통 범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정말 보기 힘든 공간이죠. 원효가 수행을 하며 머물렀던 작은 초가는 차차 명성이 쌓여 지금의 보리암이 된다. 일체 유심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믿었던 원효, 세상을 다스리고 호령하길 원했던 이성계, 그리고 또 숱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소망을 품은 채 산길과 시대를 거슬러 이 암자에 찾아왔고 그 발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보리암 해수관음상은 바다 그리고 그 너머 너른 세상을 향해 서 있다. 그 시선을 따라 그림 같은 한려수도 풍경과 마주하면 이 높은 산봉우리까지 올라와 암자를 지은 이유 같은 건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진다. 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전라남도 여수에서부터 거제도 및 지심도까지
바닷길 300리 약 120km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해상공원입니다. 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산악지형으로 된 곳이 여기 금산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저쪽 오른쪽에 있는 여수, 그다음에 이 남해 앞바다를 지나서 네. 저 왼쪽 끝에 보면 저기 통영, 아, 네, 저기까지를 이렇게 쭉 저희가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이곳 금산 바다입니다. 아, 정말 금산 앞에 시원하게 바다예요. 네. 조망이 되네요. 예. 바닷가 마을이 보이시죠? 네. 그 바닷가 모양이 항아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 옛날 이쪽 말로 드무개, 드무는 처마 밑에 빗물을 담을 수 있게끔 놓아둔 그 입이 큰 항아리인데 그 드무, 항아리 이름이 드무, 그리고 개는 갯벌, 갯가 할 때 그 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항아리 모양을 한 바닷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드무개.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빼곡해 남해의 소금강이란 별명이 붙어 있지만 금산의 산세는 바닷가 바위산 같지 않게 아주 순한 편이다. 여기저기 지나치기 아쉬운 곳들도 많으니 전망을 핑계 삼아 자주 쉬어가는 것도 좋겠다. 금산을 방문한 분들한테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곳입니다. 상사암 바로 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보시다시피 저 금산의 기암기석들과 그 밑에 보리암하고 보리암 밑에 만장대라고 하는 바위 절벽까지 한꺼번에 다 조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사암은 금산의 많은 바위들 중에서도 웅장하기로 첫손에 꼽힌다. 금산과 더불어 남해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풍경들이 한데 올려다보는 자리. 그냥 두고 갔다간 정말이지 상사병이라도 날까 싶어 풍경 속에 주저앉는다. 다정한 봄바람이 같이 색칠해준 추억들. 강은 씨의 작은 드로잉북에서 저물지 않을 남해의 봄이 찰랑거린다. Comfort us, in thee we trust. Have mercy on thy heart and 상사암에서 정상까지는 이제 30분 남짓. 초입부터 보리암까지 올라차는 길 말고는 크게 힘든 구간이 없고 풍경들과 노닥이며 쉬엄쉬엄 올라온 통에 힘 하나 들이지 않고도 벌써 정상이 코앞이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금방 정상에 도착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정상이에요. 아, 진짜 신난다. 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해 바다로 보시죠. 아, 좋다. 확실히 정말. 네. 아, 여기는 매일 올라와도 정말 기분.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고려시대 때부터 봉수대로 쓰이던 곳이었는데 봉수대로 쓰이던 곳의 첫 번째 조건이 시야가 확 트인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동서남북, 북쪽은 지리산, 서쪽은 광양, 여수, 동쪽으로는 욕지도, 두미도, 통영까지 다 조망할 수가 있는 아주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육지의 길은 끝나지만 더 많은 바닷길이 시작됐던 섬. 봉수대를 세우고 감시해야 할 만큼 침입이 잦았던 왜구가 탐냈던 것은 이 섬이 앉은 자리뿐만 아니라 섬이 가진 모든 풍경들이었으리라. 등산을 시작하고부터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내면에 우러나오는 그런 행복이라든지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변 분들도 되게 멋있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또는 뭐 에너지 넘쳐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전에 되게 자존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던 저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자연이 이런 저를 되게 확 변화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바다에서 잠깐 정박해 있을 섬이 필요하다면 여기 섬인 듯 육지인 듯 바닷길인 듯 꽃길인 듯 그렇게 남해가 있다. till you